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한동훈, 윤석열과 김앤장 변호사 35명, 그리고 이세창 등이 지난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3시까지 청담동 룸바를 통째로 빌려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한 첼리스트와 통화한 남자친구의 제보 음성 파일이 공개됐는데, 1인당 술값이 약 300만 원 정도의 룸바라면 김영란법을 어긴 범법행위에 해당이 되며, 이해 관계가 첨예한 대통령 라인과 김앤장 변호사들 간의 충돌 소지로 인해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핵폭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난 24일 시민언론 더 탐사가 공개한 통화 내역에 따르자면, 첼리스트는 이날 지난 6월 윤상현 의원이 신윤핵관으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세창 전 자유연맹 총재가 윤상현 의원을 밀고 있으며 이세창 전 총재가 신윤핵관의 핵심 실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첼리스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상당히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소식이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첼리스트의 말 그대로 윤상현 의원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첼리스트의 얘기가 신빙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석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논란에 대해 증거법적 고찰이라는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전석진 변호사가 이번 청담동 술자리 모임 의혹에 대해 뭐라고 분석했냐면, 증거법적 고찰, 김의겸 의원이 국회에서 폭로한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사태에 대하여 증거법적으로 고찰해보자. 지금까지 나타난 이번 사태의 핵심 두 증거는 모두 음성 녹음이다. 하나는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와 그의 남자친구 녹취록이고, 다른 하나는 이세창 총재와 강진구 기자와의 녹취록이다. 녹취록은 그 내용이 증명의 주제가 되면 전문 증거가 된다. 녹취록으로 된 전문 증거는 판례에 의하면 녹음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진술 내용이 그가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될 것,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인정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첫 번째 녹음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가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될 것인데, 본건에서 첼리스트의 녹음의 경우 그 남자친구가 녹음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있고, 첼리스트의 오빠도 녹음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요건은 갖추어졌다고 보인다. 둘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인가. 이 요건에 대하여 판례는 녹음 파일의 경우에는 녹음 파일이 조작이 된 증거가 없는 한 대체로 인정하는 경향이다. 본건에서 녹음 파일이 조작된 정황은 없고, 진술자인 첼리스트가 특별히 말을 만들어내야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는 사정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두 녹음 파일은 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는가는 증명력의 문제이다. 그런데 두 녹음 파일이 다 그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 특히 이세창 총재는 강진구 기자가 술집 회식 이야기를 묻자, 그건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는 없죠 라고 하며, 명시적으로 그날 대통령과 한동훈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협박과 회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말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세창 총재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에 보다 자세한 첼리스트의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첼리스트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이같이 자세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에 대해서 말을 지어낼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된다. 첼리스트가 정신병자가 아니고 제정신으로 말을 지어냈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어 그 세력의 모의에 의하여 그들의 사주에 의하여 이러한 진술이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일을 꾸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보력이 매우 뛰어난 한동훈 장관은 그러한 세력이 있다거나 그러한 세력의 소행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세력의 존재를 의심한다면 한동훈 장관은 마땅히 첼리스트나 그의 남자친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그 배우를 조사하려고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애매하게 김의겸 의원만을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고 첼리스트 남자친구를 고소하겠다는 말은 없는 것이다. 조직적 세력의 부존재를 지인한 꼴이다. 조직적 음해 세력이 없다면 첼리스트 녹음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법정에서도 술자리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첼리스트가 금년 6월에 윤상현 의원이 신윤핵관으로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세창 총재가 윤상현 의원을 밀고 있으며 이세창 총재가 신윤핵관의 핵심 실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6월경에는 일반인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첼리스트가 예상한 대로 2022년 10월 26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첼리스트 진술의 신빙성은 윤상현 의원이 오늘 선언으로서 더욱 높아졌다라면서 전석진 변호사는 이번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아주 신빙성이 높아졌다라며 분석했습니다. 또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뭐라고 평가했냐면 윤상현이 당대표에 도전하잖아 라면서 첼리스트의 말이 아주 정확하다. 그날 광란의 룸바에서 윤상현이 당대표에 도전하리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 이외에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6월과 7월 청담동 술판에 한동훈, 윤석열이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라면서 최동석 소장도 첼리스트의 말이 정확했다면서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검사들의 조작술이 어느 정도인지 다 같이 관찰해야 한다면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지금까지 장제원 의원이나 권선동 의원이 윤핵관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녹취록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더 거물이라고 했으니 아니 일개 첼리스트가 우리나라 기자들보다 정보력이 더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직접 듣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는 아주 신빙성이 높은 제보라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13일 대구에서 열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도중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정진석 위원장은 없다고 딱 잘라 일축하기는 했지만 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을 무시할 수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며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유지된다면 앞으로 있을 총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 위기의식이 번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지난 28일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 이렇게 내다봤는데 대통령들의 탈당은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거국적인 차원에서 하는 당의 결정이다 라면서 총선이 가시거리에 들어오면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 계산법은 아주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대통령 지지율이죠. 즉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카드라면 탈당이라는 카드는 필요가 없다는 건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총선 승리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겁니다. 게다가 29일 기준으로 해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 동안 전국 성인 1,001명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율은 집토끼들의 결집 영향으로 30%대로 다시 복귀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정평가도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30%로 나타났고 반대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3%포인트가 떨어진 62%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이대로 국민의힘이 총선까지 안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